네, 요즘에는 보이는 종목만 보이지만 사실 상장 종목은 거의 3,000개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진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좀 빛을 보지 못한다. 어떻게 좀 꾸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략 체크인이고요. 시장의 고수는 어떻게 이런 장에 적응해 나가고 있을지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그 사이에 2,600선도 넘어섰고 이제는 과연 직전 고점 2,650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네, 우선 시장이 탄력이 2,600선 넘어가고부터는 확실히 좀 둔화가 되죠.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고 오늘 한 소폭 상승 정도인데 이틀 조정을 받은 게 시장이 나빠서 저 차트가 꺾였다라기보다는 많이 올라서 난 일정 부분 팔을래라는 물량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650을 넘어가자니 부담스럽죠. 근데 2,550선 아래에서는 또 싸 보이죠, 시장이.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한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밴드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박스권이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종목별로는 좀 갈라지는, 차별화되는, 사실 시장이 같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세에 있을 때는 섹터별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소부장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2차 전지가 올라간다. 그럼 2차 전지, 셀업체, 소재, 장비 다 같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요즘에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완성차는 쉬고 있는데 부품주는 움직이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떤 부품주는 또 올라가는데 어떤 부품주는 떨어지고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가 되는 현상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만큼 종목을 고르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올랐죠. 근데 지수를 강하게 올린 게 거의 이 두 종목이 다 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은 매수가 외국인들 쇼커버 물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은 7% 상승을 하고 에코프로는 1.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에 있어서 모습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갈리는 모습이 좀 나오곤 있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 많이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최상위 종목에서 지수가 좀 움직이려면 반도체가 쉬고 2차 전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반도체 2차 전지가 쉬고 자동차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섹터별로는 좀 맞춰가는, 어깨를 좀 맞춰가는, 키높이를 맞춰가는 이런 모습들로 가야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은 당분간은 좀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상황을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이 올라가기에 좀 더 좋으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우선 전제 조건은 하반기 실적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매수가 기관도 외국인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하반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 종목을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확실히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50선 가까이 갔는데 또 무언가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또 나온다라면은 만약에 금년에 7월에 금리 인상하는데 그 이후에 두 번 더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2,500선까지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도 주가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이 좀 더 매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공격적으로 나갈 때도 방어선을 잇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다뤄주시네요. 그러면은 비중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현금 비중이 그래도 꽤 있던 포트였거든요. 25대 75의 비중으로 현금 대 주식 비중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운용을 하시는데 시장도 좀 변해가니까 뭔가 좀 운용 전략에 변화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우선 현금 비중을 조금 줄이고 주식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5를 늘렸는데 사실 기존의 포트폴리오는 지수가 다 올라간다라면 다 같이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였다라면
이번에 5를 올린 거는 지수의 등락에 상관없이 좀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높으면서 하반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을 추가적으로 편입을 했고요. 만약에 사실은 지금은 지수가 추세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2,500, 50선 정도까지 하락한다라면 전체적으로 포트를 현금 비중을 확 거의 없애면서 주식 비중을 굉장히 늘려도 될 정도로 2,550선 정도는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크게 조정받지 않고 지금 정도로 간다라면 이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씩 더 담아볼 그런 계획은 앞으로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요, 삼성전자가 25%, 그리고 기아 20%, LG노텍 20%, 한국콜마 1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였는데요. 종목 하나씩 봤을 때 삼성전자 한 주 동안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은 제가 담은 종목들이 대부분이 좀 심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중에 정고점까지는 다시 갔다 왔는데 또 쉬고 있죠. 이 7월 17일 월요일에는 거의 보합권이었고 어제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인데 하반기 실적은 확실히 좀 좋고 반도체는 가격이 이제는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섹시한 그런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은 계속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이 두 번째가 사실 기아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성차가 조금 쉬고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완성차가 나빠서 쉰다라기보다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이 좀 덜 올랐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품주가 좀 움직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도탈하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도 이 좋은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아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사실 조금은 고민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61선을 타면서 사실 61선까지 하락했을 때는 좀 고민을 했는데 61선 깨지지 않고 61선은 조금씩 올려가면서 타고 소폭씩 상승하고 좀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2분기는 흑자 전환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비수기인데요. 전기전자 섹터. 그런데 LG이노텍 흑자 전환 한다라는 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점. 그래서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이 마지막 종목이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오늘은 사실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적자가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되고 있고 국내 실적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도리어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조정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는 한국콜마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비중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 리뷰를 쭉 해주셨는데 들고 계신 종목군들은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주식을 조금 더 담았습니다 해주셨는데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요즘에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갖는 섹터 중에 하나죠. 이 정유에 있는 대표적인 정유주죠. SOE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SOE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보면 22년도 고점이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7월 초쯤 보면은 6만 원대 초반까지 거의 반토막 나는 주가가 보여졌습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국제 유가는 60불 후반에서 70불 초반 정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우선 일정 부분은 좀 평가성이 조금 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화학도 좀 불황이었고요. 특히 정제 마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정제 마진이다라고 하면은 이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이 4에서 5달러 정도 수준, 그러니까 4달러를 좀 넘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2분기 평균 BEP를 살펴보면 4달러대 초반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제 마진은 조금 손실이거나 BEP 정도 수준밖에 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석유에 있어서의 원유에 있어서의 평가 손이 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들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예상대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유 4사 모두 정유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데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주가에 사실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분기 정유 부분은 대폭 적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폭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3분기부터는 정유는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4에서 5달러 정도가 정제마진 BEP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둘째 주 기준으로는 5.3달러입니다. BEP 넘어섰고요. 수익 구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BEP 구간이 아니라 수익 구간에서 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 윤활기유도 S오일은 견고한 흐름이 3분기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2분기에는 석유화학이랑 정유랑 뭐 다 합치면 S오일 영업이익이 거의 뭐 0에서 한 100억 정도 사이 굉장히 미미한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3분기부터는 4천억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이 확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제마진도 올라가고 석유화학도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중국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죠. 중국 지표가 계속 안 좋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경기 부양책이 23년 내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온다라면은 이 정유화학 시황도 개선이 된다. 그리고 S오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PBR이 0.8배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하반기 실적 좋아지고 가격 싸죠. 부담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은 좀 작지만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하실 계획이세요? 더 비중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뭐 가격적으로 뭐 급등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라면 이 주식 전체적으로 지수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봐가면서 조금 더 비중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2차 전지가 없습니다. 일부러 빼고 보신 건지 아니면 2차 전지 지금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올라서 업사이드가 좀 제한된다고 보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업황도 굉장히 좋게 보는 상황인데 이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에코프로는 100만 원 넘어갔습니다. 황제주 등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수급만 좀 살펴보더라도 이 에코프로는 지금 섹터가 금융 섹터에 들어가고요. 에코프로 BM은 전자 섹터에 들어가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금융 섹터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팔고 기관이 에코프로 BM 좀 사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전자는 외국인 기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조금 가격적으로 좀 빨리 오른 부분도 좀 부담스럽고요. 어제는 쇼커버링에 대한 일정 부분, 쇼커버링에 대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다라면 여기서 급등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판단 하에 업황은 좋지만 가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도리어 2차 전지 중에서 만약에 고른다라면은 저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장비주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중으로 이렇게 또 운영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윤정식 상무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네요. 삼성전자 25%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기아, LG이노텍 20%, 한국콜마 10% 있습니다. 신규로 S오일 지금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평가하에 5% 정도 신규 편입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비중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오늘 변동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9시 30분 후반 구간부터 갑작스럽게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거기에다가 최근에 프로그램 쪽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어제도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의 1시간 동안의 이 매도 폭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오늘 장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